권영주의 카 좋다. 권영주의 카조타 최고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가야 될 땐 잘 나가고 잘 서야 할 때 잘 선다는 바로 고스톱팀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로 닮아가요. 정말요? 누구한테 욕이 되는지 지금 두 분이 서로 닮아가고 있어요. 네. 오늘 라디오 시승기 이 고스톱팀 어떤 차입니까? 시승기 배틀 뭡니까? 네, 오늘 라디오 시승기 배틀 하이라이트 먼저 잠깐 들려드릴게요.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130여 년 전의 자동차 역사를 시작한 브랜드인데요. 더 고급스러울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쳤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큰 바위 같은 그런 웅장함? 블랙과 브라운의 네. 조화.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호텔방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저는 해요. 그거 같아요. 비행기에 저녁에. 제가 오늘 아마 유일하게 하지 않을 말. 소음 얘기네요, 소음 얘기. 사실 소음 진동 그리고 또 안전성 면에서 우리 김정현 리포터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민감해요. 이 차를 타고도 불만이 생긴다면 탈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요. 네, 합격 드릴게요. 못된 남자. 되게 못돼 보여요. 상징색은 사실 보라색인데요. 고급스러운 보라색으로 돼서 좀 신비롭고 이상적인 정체성을 좀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는 편해요. 뭐 외유내강이 아니라 이거는 외강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무게감이 더 느껴져요. 그렇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속도를 낼 때마다 우웅하는, 확실히 남성분들은 좋아할 법해요. 좋네요. 네, 어떠세요? 당연히 아시죠? 이거 뭐 벤츠 C클래스하고 인피니티 Q50 아니에요? 벌써 다른 말 하기 전에 일단 다 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저기 신작가가 여기다가 모른 척하면서 박준우 기자가 소개를 하도록 써놨어요. 네. 자, 박준우 기자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벤츠 C클래스와 인피니티 Q50이라는 차 준비했습니다. 쟁쟁합니다. 네, 왜 골랐어요? 쟁쟁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순간 애들이 이거 들어옵니다. 템포 툭 들어오네요. 사실 뭐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는 벤츠의 이제 시작차로 알려진 엔트리카로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차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벤츠 엔진을 탑재한 이번에 인피니티 Q50이 나오면서 인피니티도 이 준중형 세단이 새롭게 도전하는 형국이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골라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두 차가 심장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에 2.2리터 엔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같이 이제 있습니다. 공동 개발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리포터는 그 공동 개발해서 엔진을 똑같이 썼다는 거를 시승하면서 느끼셨어요? 사실 저는 미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단지 두 차 모두 정말 고급스럽다, 고급차다 하는 것을 딱 느낄 수 있는 차였어요. 그래요. 벤츠 C클래스와 인피니티 Q50 둘 다 각각 브랜드에서 갖는 위상은 상당히 주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판매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차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벤츠에서 가장 작은 차 중에 하나로 속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차들이 나오면서 그 윗상위급 클래스와 이제 놀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진 차가 바로 이 신형 C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인피니티 Q50 같은 경우엔 브랜드가 완전히 변혁을 하는 아주 경계선에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Q50으로 인해서 인피니티의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차, 바로 Q50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베이비 S클래스다. 그렇습니다. C클래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Q50은 뉴 인피니티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깜찍하고 예쁜 벤츠 C클래스냐? 아니면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인피니티 Q50이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벤츠 C클래스 대 인피니티 Q50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그 동일한 엔진이라고 그랬는데 네. 디젤은 같지만 이번에 실제로 시승한 차는 가솔린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이었고요. 그렇죠. Q50은 디젤 엔진만 판매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준비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대결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브랜드 자체가 그 차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무게 절대 무시 못합니다. 바로 이 두 차의 아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준우 기자님이. 그렇죠. 네, 이 두 차의 외관 배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벤츠 C클래스 대 인피니티 Q50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벤츠 C클래스 그리고 인피니티 Q50 이렇게 두 대의 차를 시승을 해볼 텐데요. 벤츠 C클래스는 이 젊은 벤츠를 상징하는 차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피니티 좀 사실 부진했어요. 그런 부진의 역사를 좀 끝마치기 위해서 이름 붙이는 방법을 좀 바꾸게 됐는데 첫 차가 바로 이 Q50이라는 차입니다. 네, 그럼 벤츠 C클래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 사실 이 차를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랐던 게 큰 바위 같은 그런 웅장함?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디자인이 조금은 컴팩트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됐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5세대 넘어오면서 웅장하고 매우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쩜 이런 색깔을 이 흰색은 뭔가 좀 더 순수한 우윳빛? 약간 색으로도 자기 브랜드의 어떤 자신감을 좀 내비쳐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는 흰색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전조등 아래쪽에도 또 저렇게 양쪽에 그릴이 있네요. 사실 저 범퍼의 아래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개등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안개등 기능은 헤드램프 쪽으로 통합됐고 네. 그 공간이 남다 보니까 이 공기 흡입구를 넣어서 이게 벤츠고 우리가 중후한 건 알겠는데 우린 달리기도 잘해 뭐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닛이요. 네.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롱노즈 쇼테크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역동성을 표현하는 스포츠카의 디자인 기법인데 그래서 벤츠 C클래스도 역시 컴팩트 스포츠 세단으로서 정체성을 더 확립해주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이 가미가 됐습니다. 뒷모습 검정 지붕이 보이면서 흰색 트렁크까지 그 연결되는 게 너무 조화롭고 그 앞쪽에서 시작되는 모든 선들이 그 뒤쪽의 한 부분에서 좀 수렴되는 어떤 디자인인데 S클래스의 디자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저는 리어 램프의 어떤 형태 같은 것도 날개 형태로 딱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인피니티 Q50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힘과 역동성 이런 게 좀 확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려고 디자인을 그렇게 한 면이 있고요. 그 전조등이요. 네. 못된 남자. 정말 못된 사람 눈 있죠. 네. 되게 못돼 보여요. 인피니티는 단어 자체가 좀 시간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 모래시계 모양 그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그 굴곡을 좀 넣음으로 해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보닛 아래 부분과 앞 유리창 네. 부분하고 완전히 네. 훅 퍼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와이드 앤 로우 해가지고 옆모습은 넓고 높이는 좁게 만든 디자인 유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역동성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어요. 측면에서도 확실히 곡선의 느낌이 네. 딱 느껴지긴 해요. 재밌는 부분은 저 뒷문 쪽을 보시면 아주 물결 모양으로 유려하게 좀 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뭐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앞바퀴가 저렇게 앞쪽에 있으면은 뭐 안정적일까 싶기도 할 정도로 앞쪽으로 나와 있네요. 저렇게 너무 앞쪽에 있는데 안전하겠죠? 물론 뭐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뒷모습 그냥 평범하고요. 얘기할 거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후미등 보시면 약간 헤드램프랑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못됐어요. 네. 그 가운데 크롬바가 있고 번호판 그 밑에 다시 또 크롬바가 있는데 이거 그릴 형태랑 비슷해요. 네. 또 역동성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 머플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딱 들어가서 전형적인 어떤 스포츠카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 김종현 리포터는 벤츠 C클래스 쪽에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끼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첫인상 있죠. 음, 색깔, 하얀 색깔 그 검정색의 조화. 음. 정말 쌈박하다. 쌈박하다는 표현 나왔어. 쌈박하다는 표현. 네, 예뻤어요. 인상적이다. 네. 베리 임프레션했다. 첫인상이. 그렇죠. 네. 박준우 기자는 두 차 모두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불만이 없는 게 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모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두 차 다 디자인적으로는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뜨뜻미지근한 방송은 그만하고 네. 자, 결정하세요. 디자인은 둘 중에 어떤 게 낫다? 벤츠 시클래스. 둘 다 이제 그 두 분 다 디자인은 벤츠 C클래스로 기울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인피니티 Q50이다 한 표. 왜 어떤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성적이잖아요. 역시. 워낙 남성적이시니까. 네, 저는 남성적인 디자인이 좀 이렇게 과감하고 공격적인 디자인 좋아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기도 해요. 차 어떤 거 볼 때 뭐 저 이쁘다 안 이쁘다 할 때 저는 되게 이뻐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우 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예, 그 벤츠는 또 벤츠만의 디자인 특징이 좀 있잖아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벤츠가 최근에 이제 완전 변경 맞은 차들을 보면 감각적 순순이라는 디자인 철학. 어렵다. 굉장히 감각적 어렵죠. 순순. 그 철학 만들어낸 디자이너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몇 번을 모터쇼에서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감각적 김수미는 와닿아요. 근데 감각적 뭔미? 순수미야. 그건 정말 멍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뭔가 유려함을 좀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그 유선형의 디자인을 일으켜서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또 벤츠가 그렇다고 하니까 왠지 쉽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피니티 Q50은 뭐 Q 시리즈 첫 차인데 뭐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피니티 디자인은 예전에 차명이 예전에선 G37이었네? 예, 맞습니다. 네. G 세단이라는 차가 이제 G37 Q로 였죠. 바뀐 거고요. 그렇죠. 디자인 같은 경우 인피니티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서 곡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기조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엣지라고 하죠. 엣지. 어떤 각적인 부분 그리고 뭐 좀 날카로운 부분들을 가미해서 아주 공격적인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날이 서 있습니다. 시퍼렇게. 네. 내부도 기대가 돼요. 내부. 우리 김종희 리포터 내부로 넘어가야죠. 네, 기대한 네. 만큼 내부도 각각의 매력을 정말 품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부 순환도로 타고 갔나요? 어떻게 아셨죠? 영감이었어. 제가 김종현 리포터 만나러 갈 때 내부 순환로 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를 보기 위해서 내부 순환도를 탔어요. 네. 자, 빨리 넘어갈게요. 네. 라디오 시승기 카드카 벤츠 C클래스 대 인피니티 Q50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벤츠 C클래스 실내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블랙과 브라운의 네. 조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 버튼이 많네요. 기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흔히 하는 오해가 아주 좀 고지식하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벤츠는 아주 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뭐 준중형차답게 네, 맞습니다. 공간 너무 넓어요. 이전 세대에서는 조금 좁다라는 느낌 받았을지 몰라도 최근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점을 이뤄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맨 위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저는 사실 태블릿 PC 조그만 모니터를 달아놓으신 줄 알았어요, 기자님이. 아니죠? 네, 달려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모니터에는 터치 조작을 할 수 없고 이 레버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참 불편하겠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직접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누르면 운전자 시선 분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컨트롤러를 좀 넣었고요. 저는 이게 더 위험할 것 같네요. 제대로 못 누르면 이거 계속 신경 쓰면서 왼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으로는 이거 조작하느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가가기 힘든 기능들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트에 앉아봤는데 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푹신푹신한 정도와 그 네. 텐션과 딱 적정한 선에 딱 맞춰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렁하지도 않으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해서 시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100% 잘 수행해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뒷좌석 정말 넓어요. 아이들 둘에 어른 둘까지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조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좀 호텔방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좋다. 저는 그거 같아요. 비행기에 아, 저녁에 딱 등 맞습니다. 펴놓고 책 읽고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인피니티 Q50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실제 수치상으로도 C클래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트도 편해요. 문에서 시작해서 이 대시보드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곡선을 쫙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외관의 그런 남성적인 면과 이 내부에서의 부드러운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외유 내강이 아니라 이거는 외강 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네, 그리고 제가 내부에 들어와서 어머 정말 특이하다 하고 네. 제가 딱 느꼈던 점이 이거 모니터가 2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맨 위에 상단 모니터는 내비게이션 같은 걸 표시하고요. 하단 모니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차와 연결을 해서 이용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모니터를 하나만 놓잖아요. 그냥 아무래도 화면을 바꿔가면서 그렇죠. 해야 되죠. 화면을 네.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2개로 나눠 놓으면 다양하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 되게 넓은데요? 네, 맞아요. Q50이 내세우는 장점 중 하나의 실내 공간인데 저 중중형 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로폭이나 뭐 앞뒤 간격이나 전체적으로 정말 여유가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이 뒷좌석이 앞좌석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이 훤히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되게 더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벤츠 C클래스 대 인피니티 Q하고 내부를 좀 비교해봤는데 바로 결정 들어갑니다. 자, 박준우 기자. 네, 디자인 벤츠 C클래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 리포터. 저도 똑같아요. 벤츠 C클래스. 자, 그래서 또 중간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피니티 Q50에 끝까지 네. 밀고 가겠습니다. 어떤 뭐 내부 디자인은 뭐 어떤 게 더 좋았냐고 이제 분명히 이제 뭐 각자 이제 선호도를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이 또 좋았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은 벤츠 C클래스는 이전 세대는 엔트리 세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움이 덜했는데 이번에 완전 위급 상급 클래스로 넘어가면서 이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보여주던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들이 모두 적용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김정은 리포터는요.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딱 타자마자 첫 마디 고급스럽네요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 젓갈색, 황토색 가죽 시트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시트는 둘 다 브랜드 값을 한다, 고급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아주 편안했고요. 또 몸을 전반적으로 잘 감싸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센터 패시한 활용성 면에서 어떤 게 더 낫던가요? 좀 특성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커맨드라는 그 조작 그 시스템이 있어요. 네, 있죠. 네. 그게 익숙치 않으면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작성에 있어서는 좀 익숙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센터 패시와 모니터가 듀얼 구성이에요. 듀얼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기능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이 누르고 뭐 조작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벤츠는 기존의 그 내비게이션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많이 좀 개선됐나요? 내비게이션 같은 부분은 처음에 이제 한국 소비자들 불만이 많아서 한국형 내비게이션, 한국에서 만든 내비게이션 적용했는데 네. 또 반대로 벤츠의 고급성과 어울리지 않다 막 너무 많은 그 항의를 해서 벤츠가 직접 개발해서 또 넣어놨는데 네. 그것도 허접하다며 소비자들이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지지 못했군요. 고급져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벤츠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퇴양난. 네, 맞습니다. 김정은 리포터는 어땠습니까?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좀. 저는 전체적으로 뒷좌석 같은 경우에 사실 아이들도 많이 태우고 그럴 다니는 수 여성분들, 네, 확실히 여유롭고 충분한 좌석 거리와 확보, 공간 확보가 될 수 있어서 좋았던 점이에요. 트렁크가 소개가 안 됐어요. 트렁크는 좀 용량이 어땠어요? 우리 박진우 기자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벤츠 C클래스 뭐 넓어진 실내 공간만큼이나 트렁크 역시 넉넉하게 돼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안에 공간 확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포션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반면 이제 인피니티 Q50 같은 경우에는요. 인피니티 Q50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6천만 원 좀 넘어가는. 네, 그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의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이제 뒷좌석 쪽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점인데 그 점 때문에 공간을 많이 침범받았어요. 음. 그래서 왜 디젤 차인데 하이브리드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형상을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와 디젤 차 동일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 역시 그 하이브리드 트렁크와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뭐 공간을 침범받았습니다. 그래요. 침범받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내부 순환도로 타고 내부를 봤으니까 성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숫자로 성능 배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 대 인피니티 Q50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총 배기량 비교 들어갑니다.
차세대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벤츠 C클래스의 배기량은 2000cc, 2.2L 직분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인피니티 Q50의 배기량은 2150cc로 배기량에서는 인피니티 Q50이 조금 더 앞섭니다. 다음은 최고 출력 대결입니다. 벤츠 C클래스의 최고 출력은 184마력, 인피니티 Q50의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고 출력 면에서는 두 차량이 비슷한 기량인 가운데 벤츠 C클래스가 아주 조금 더 강합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입니다. 벤츠 C클래스의 최대 토크는 30.6kgm, 인피니티 Q50은 40.8kgm. 최대 토크 부분에서는 인피니티 Q50이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해보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1km고 인피니티 Q50의 경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1km로 고속도로에서는 18.6km까지 올라가 연비 효율 면에서는 인피니티 Q50이 훨씬 좋습니다. 벤츠 C클래스 대 인피니티 Q50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나 강조합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 직접 몰아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라디오 시승기 아니겠습니까? 시승기입니다. 시승기. 자, 달려봐야죠. 네, 브랜드 하나로 인정받는 벤츠 C클래스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 시동 스타트. 제가 한번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밟는 느낌 정말 무거워요. 독일차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약간 묵직한 느낌. 그리고 앞에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C클래스 원래 이게 없었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파워와 힘이 그대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마 유일하게 하지 않을 말, 소음 얘기네요. 소음 얘기. 사실 소음 진동 그리고 또 안전성 면에서 우리 김정현 리포터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벤츠를 타고도 불만이 생긴다면 김정현 리포터가 탈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벤츠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합격 드릴게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으면서 계속 보이는 게 뭐냐면요. 사이드미러 그 끝부분에 빨간색 삼각형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거든요.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은 차선 변경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지금 차선 변경하면 안 돼. 위험한 순간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표시로. 그 안전 기능 장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더 많다고 하셨거든요. 충돌 방지 어시스트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볼보에서 시티 세이프티처럼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경고를 해줘요. 그 다음 내가 만약에 급제동을 했을 때 이 브레이크 등이 막 비상등처럼 깜빡깜빡거립니다. 이 밖에 뭐 액티브 파킹 시스템이라는 안전장치도 있고 헤드램프에도 좀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요. 와, 확실히 뭐 안정감은 제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네요. 안정감에 있어서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빡빡빡 밀어주는 느낌? 후륜구동의 장점이에요. 뒤에서 누군가 뭔가를 팍 밀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트랙 보잖아요. 네네. 그럼 쇼트트랙 개주를 하면 네. 그 뒤에서 이제 누가 밀어주잖아요. 선수가. 네, 벤츠 C클래스 달려봤어요. 솔직한 소감 필요합니다. 저는 뭐 달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도 있으면서 또 달리기 성능도 뛰어나서 아주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C클래스 주행할 때 옆에서 달려봤어요? 옆에서요? 네. 주행할 때 옆에서요? 네. 아니면 조수석에 탔을 때? 아니 주행할 때 옆에서 달려봤냐고요. 아닙니다. 김정은 리포터? 네. 저는 무엇보다 안정감. 믿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였고요. 그리고 안전방지 시스템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이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잘 돌아나가는 것, 네. 코너링 성능이라든가 거기서 상당히 감명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 리포터. 아니, 감명까지는 아니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안정감이 더 배로 느껴졌어요. 약간의 뭐 좋은 인상 정도로 정리하죠. 네. 자, 벤츠 C클래스 엔진이 이제 가솔린이죠. 네, 맞습니다.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직분사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벤츠 C클래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엔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솔린도 뭐 몇 종이 있고 디젤도 몇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차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 진짜 독일에서는 한 12가지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엔진 종류만. 엔진 종류만 12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네. 뭐 사륜구동을 뭐 조합한 하고 그런 그러면 차도 뭐 한번 16가지 뭐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렇습니다. 뭐 행렬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렇죠. 같은 차급에서 여러 가지 동력계를 통해서 어떤 취향이 너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구입해라. 뭐 이런 것이라고. 김정인 리포터는 소음이 전혀 없던가요, 진짜로? 네, 없었어요. 가솔린 차량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다른 가솔린 차량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정말 조용하다.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은 있었죠. 하지만 다른 차와 비교해 본다면 달팽이관이 뛰어난 여자거든요. 아니에요. 유스타키오관이 엄청나게 민감한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음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 주행 모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운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프리미엄 세단들 응당 갖추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연비 운전을 하고 싶으면 뭐 친환경 운전 모드로 할 수 있고 그 보통 때는 이제 노멀 모드로 두고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오늘은 속도를 좀 내봐야 되겠다 하면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피니티 Q50 한번 달려봐야죠. 네, 이번에는 인피니티 Q50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인피니티 Q50 시동 스타트. 인피니티 Q50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Q50 역시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핸들 조작하는데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돌아가기보다는. 스티어링 휠의 무게 자체가 여성 소비자들이 조작하기에는 살짝 무겁지 않나. 확실히 디젤 엔진이어서 그런가 이 소음이 조금 더 느껴지긴 하네요. 디젤의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연비라든지 디젤의 강점이 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감안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급차잖아요. 네. 안전 관련된 시스템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우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전방 탐지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고 있다가 앞차와의 간격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제 차가 판단을 하면 이 가속 페달이 갑자기 쑥 올라옵니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네. 갑자기 가속 페달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할 기능이라고 하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선 변경할 때 방향지 시등 안 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방향지 시등 안 켜고 차선 변경하면 차가 알려줘요. 띠띠띠 이런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아. 또 이 밖에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를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긴급 제동 지원이라고 해서 긴급히 차를 멈춰 세웠을 때 리어 램프를 좀 깜빡이게 하면서 뒷차에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곡선을 돌고 있는데요. 안정감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 차 돌아가는 실력이 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90 이상을 계속 밟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더 계속 밟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높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차 전체적으로 좀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효과들을 내고 있어요. 또 무게감에 있어서도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내보이고 있는 거죠. 인피니티 Q50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매력에 더 빠지는 차.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확실히 벤츠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Q50 달려봤는데 느낌은 좀 다르죠? 네, 확실히 벤츠 C클래스하고 느낌이 다른 점이 무겁고 약간 제가 운전하기에 살짝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Q50 같은 경우가 네. 벤츠가 좀 편안함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Q50은 대단히 남성적인 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 세단 쪽에 많이 이제 기우는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Q50, 그러니까 인피니티 브랜드 특성 자체가 좀 공격성을 내비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Q50 자체도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를 상정하고 만든 차입니다. 엔진이 어떻게 되죠? 이 차는 다임러, 그러니까 벤츠의 모회사가 개발한 2.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인피니티가 속해 있는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의 지분을 이 다임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유럽 내에서 디젤 엔진 장착하는 것을 벤츠와의 엔진 공동 개발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공동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임러, 그러니까 벤츠 엔진을 단 첫 인피니티 차입니다. 무겁다라는 느낌을 아까 계속 강조하셨어요. 우리 저 김정인 리포터가. 네, 운전을 하면서 엑셀을 누를 때 나가는 게 힘은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무겁네. 제가 이 무게를 감당하기에 좀 버겁다.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피해갈 수 없는 코너 반드시 한마디씩 해야 되는 코너 오늘 시승한 두 차 이 부분 너무 아쉽다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호 기자. 네,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재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고요. Q50 같은 부분은 조금 소비자 선택권이 더 많았으면, 그러니까 디젤 엔진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외에도 다른 동력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군요. 벤츠 C클래스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네. 너무 완벽해서 너는 좀 그래. 네. EPD Q50은 이왕이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심장을 다양하게 해라.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김정일 리포터. 벤츠 C클래스 사실 굳이 찾아본다면요. 그 기어가 핸들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네, 있죠. 스티어링 네. 칼럼 시프트라고 그러죠. 네, 익숙해지기 전까지 좀 불편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인피니티 Q50은 모니터가 왜 저는 굳이 두 개여야 하는지 사실 지금도 조금 그 부분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벤츠 C클래스 변속기 위치 변화를 준 건 좋은데 나는 낯설다. 네. 그 다음에 인피니티 Q50 모니터 왜 두 개로 쪼개놨니? 하나도 보기 버거운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각자 우리 김정일 리포터와 박진우 기자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드가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드디어 점수 공개합니다. 먼저 벤츠 C클래스 공개합니다.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94점 주겠습니다. 94점.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은 리포터 몇 점입니까? 95점이요. 95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피니티 Q50 점수 나갑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받았습니까? 박진우 기자. 93점 주겠습니다. 93점. 김정은 리포터. 94점. 94점. 그렇다면 오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벤츠 C클래스 189점 대 인피니티 Q50 187점. C클래스 승! 뭐 깔끔하게 끝납니다.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계속 벤츠 C클래스로 기울었어요. 뭐 더 비싸니까요. 상당히 그 편파적인 방송, 편파적인 시승기. 오늘 제대로 맛 한번 봅니다. 아닙니다. 뭐 각자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EPT Q50에 진행자의 재량권으로 보너스 2점 줍니다. 동점. 네. 두 분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에서 박진우 기자 그리고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